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지율 하락이 의료개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이제 소아과 정책이 워낙 경제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어서 현실에선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의료개혁을 정치적으로 조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까지 의료체계가 붕괴된 상황이면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진작에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은 다들 조금 내려놓고 중계방송, 뭐 해설방송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생각해보면 1인 유튜브라는 게 딱 그 정도 무게감이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의대 증원이 필수가 살리기가 아닌 파퓰리즘이라고 총선 전까지도 못 버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의 지지 속에 추진한다던 의료개혁이 의료체계를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백날 외쳐봤자 망가지든 말든 들은 척도 안 하던 정부가 갑자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복지부 차관이 막 전세기 띄운다는 개소리를 하고, 대통령이 처음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의료진 격려하면서 이제부터 대화하자고, 뭐 다 끝난 시점인데, 뭐 이런 기사가 난 시점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반전된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 의대 정원이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제 주장이 과연 사실일지 아닐지, 지지율 하락이 의료개혁에 미칠 영향 또는 이제 미래 모습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의대 정원 확정 발표가 날 것인가에 대한 예상부터 좀 해보면, 저는 일단 2,000명으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무대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돌이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봤을 때 정무 감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예. 아무튼 발표를 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의대 교수 사직도 25일로 연기한 거겠죠. 사실 이 정도 수싸움이면 이미 정치판입니다. 사실 어차피 지금의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막장이고 수습도 안 되니 정부가 2판 4판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어쩔 수가 없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더욱더 강력해진 여론전은 필수죠. 예. 요새 이제 TV나 영화관에서 의료계약 광고가 엄청 나오던데, 광고비 엄청 쓸 겁니다. 총선 직전 대통령이 직접 전국 광고에 출연하는 건 분명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야당은 문제 제기를 안 할까? 재밌죠? 제가 봤을 땐 세상에 이유 없는 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게 대통령이 대대적인 광고에 나오는 게 민주당 쪽에서는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땡큐! 하고 말이죠. 오히려 이제 무리한 의료 개혁에 따른 역풍이 분다면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역풍도 그만큼 더 세게 불 거니까요. 결국 총선까지 지금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이미 예상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속이 타는 건 누굴까? 여당이겠죠.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이거죠. 여당에서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젠틀하게 시그널을 보낼 겁니다. 이미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주 대사 입국에 대해서 한번 시그널을 보냈고 바로 잠잠해졌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거칠어지고 결국에는 손절 칠 겁니다. 총선에서 지면 어차피 정부나 여당이나 뭐 비대위원장이나 다 끝장이니, 여당 입장에선 어차피 그렇게 져서 다 끝장날 바에는 총선 전에 대통령실 손절치고 총선 승리에 매달리는 게 상식입니다.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전혀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말이죠. CF 모델의 인기가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결국 그 광고를 내리라는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막장 드라마로 진행되는 거죠. 이미 의대 정원 확정 발표는 20일 날 해버렸고, 할 예정이라는 거죠. 당장에 일할 대학병원 의사들, 가르칠 의대 학생들은 없는, 그 와중에 지방의 대학병원들은 경영난을 못 버티고 도미노로 무너질 거고, 건보 재정은 그런 대학병원들 부도를 막는데 몇 천억씩 살살 녹는 그런 상황 말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지르고 나몰라라 하고, 여당은 지지율 선거 어쩔 거냐고 하고, 야당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삼류 정치 드라마 말이죠. 자, 그럼 그런 심심풀이 정치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제 주전공인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게 뭘까? 결국 의료 개혁이 완전 산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막장이 될수록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수습이나 사과보다는 희생양을 찾을 거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제일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의대 교수들이에요. 예.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은 이미 너무 멀어졌고, 어린애들 가지고 이제 때리기엔 정부 입장에서도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을 겁니다. 지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의도든
의대 교수님들 비대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집단 사직이나 집단 휴학이 파업이나 단체 활동이 아닌 개별 의사에 따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체 활동이라고 돌을 던지고 압수수색을 탈탈 털어도 실제로 주동자나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진짜. 다들 오해하시는데 진짜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님들은 어쨌든 의대 교수 사직이라는 단체 활동의 책임자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책임을 져서라도 젊은 의사,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정말 다행인데 요즘 MZ세대들은 본인들이 인생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런 심파극에 콧방귀도 안 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이미 지금까지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태도 자체가 대학병원 의사 전공의들은 그냥 기본권도 없는 노예 취급을 할 거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특성상 진짜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 비대위원장님들은 책임을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직접 좀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해. 예. 이 판이 평생을 의대 교수로만 쌓아온 본인 진짜 열심히 살아온 커리어와 인생을 걸 만한 판인지 아니면 얻을 건 없고 리스크만 높은 정말 막장인지 말이죠.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주변 지인들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1인 유튜버 할 정도의 자유는 있는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제가 감당할 리스크만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솔직히 애 셋 낳고 주가로 공부 열심히 해서 학비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고 프로페셔널한 의사가 돼서 다들 가기 싫어해서 그 무너지고 있다는 지방의료를 일선에서 살리고 있는데 취미로 제 본업인 의료계에 대한 그런 미래를 이제 예상하는 것 가지고 누가 저한테 돌을 던지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 지금 현직에 계신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님들도 딱 그 정도 본인과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만 지세요. 결국 정부는 본인들의 무전략, 무대포 정책 추진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덮어씌울 희생양을 찾는데 점점 더 혈안이 될 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